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행정통합에 관한 도민 의견을 듣는 22개 시군 순회 공청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고흥과 순천에서 열린 마지막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국립의대 특별법 반영 등 동북권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고흥과 순천에서 열린 마지막 행정통합 공청회에는 주민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 과정에서 전남 동북권이 밀려나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동부청사가 통합 3청사의 취지에 맞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도 좀 규모를 더 키워야 되지 않냐. 행정력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합이 되었을 때 소외되지 않는다는 게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례법이나 조례로서 제정될 수 있는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에 공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과대학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 취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대 설립 특례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 설립에 흔들림이 없다면서도 향후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안에 넣는가 안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고 충청권은 법안에는 들어있지만 안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공청회와 시도의회 동의로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22개 시군을 숨가쁘게 돌며 마무리한 행정통합 공청회. 전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통합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 제안집으로 제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경우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전남교육감과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진행됩니다. 현재 전남 광주 통합단체장 후보군으로 8명 정도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입지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전남과 광주를 통틀어 1명을 뽑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데다 후보 단일화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어 선거 판도는 안개 속인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현직을 포함해 전남과 광주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10명 안팎입니다. 먼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행정통합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현직 프리미엄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직에 맞서는 다른 후보군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일단 도민이 직접 교육감 후보를 뽑자며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공천위원회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후보 토론회는 취소됐고 경선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남과 광주를 통틀어 한 후보를 배출하자며 광주 지역 공천위의 만남을 제안했기 때문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교육통합이라는 상황이 변했으니 광주 전남 공천위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또 공천위 경선 방식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전남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문승태 순천대 대외협력 부총장은 단일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입지자가 선거를 포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넓어진 선거구만큼 비용도 공약도 부담인데 통합단체장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구가 넓어지면 당연히 조직과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훨씬 그거보다 크게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여러 변수가 존재해 선거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단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앞으로 반도체 산단 유치 전략과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 협의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내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이 수개월 동안 책임 회피성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현 창고 임대업자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해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절차에 착수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금속성 폐기물 화재. 광양경자청, 여수해수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환경재난과도 같았던 대형 화재 이후 폐기물 처리 주체와 방법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최근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금속성 폐기물 처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 창고 임대업자에 대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계약 해지 조치하기로 한 겁니다. 동시에 새롭게 선정될 창고 임대업자에게 운영권과 함께 폐기물 처리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입주 업체가 창고 내에 있는 이 폐기물을 이제 반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양수도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창고 임대업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올 하반기 안에 금속성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올 하반기 정도에는 아마 폐기물 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업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자청의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를 인용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사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회의부터 잘못된 겁니다. 계약 해지하면 그 처분을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서 부당한 거를 저희들이 법으로 이제 손을 제기하든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공기 중 수분에 노출되면 발화하는 위험천만한 광양항 배후단지 내 12,000여 톤의 금속성 폐기물. 항만공사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처리 방안이 해법이 될지 아니면 법적 공방까지 더해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지역 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 공모에 모두 18명이 지원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해 4월 박성현 전 사장의 퇴임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항만 물류 분야 경력자, 정치인, 민간기업 활동 이력 등을 갖춘 18명의 인사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항만공사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의 재가로 최종 신임 사장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 업체에 대금을 준 광양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광양시 공무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시가 발주한 사업 과정에서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 등을 받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건설업체와 배수지, 가압장, 상수관로 개설 등 총 2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2019년 업체가 폐업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시공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맞은편에는 20년 넘게 시간이 멈춘 채 방치된 골목이 있습니다. 과거 송정리 1003번지로 불리던 유흥가인데요.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이곳이 드디어 철거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고 간판은 녹이 슬었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낡고 허름한 이곳은 1950년대부터 유흥업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산번지라고 좀 유명했던 거예요. 무서웠죠, 여기가. 하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듬해 큰 불까지 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후 20년 가까이 버려진 동네처럼 방치됐습니다. 한때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던 이곳 골목은 현재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과 광주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한 장소로 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이쪽도 좀 활성화돼가지고 좀 젊은 우리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광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산구는 직접 나서서 2029년까지 낡은 건물 11채를 헐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량 35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만듭니다. 밤에는 주차장에 젊은 청년들이 포장마차를 열 수 있게 해서 서울 을지로처럼 누구나 찾아오는 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하고 나면은 아마 광주에 대한 도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또 이 접근성이 주차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을 설득하고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숙제입니다. 오랫동안 무서운 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1003번지가 광주의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광양시의 청년 중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양시는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후보지와 전남특구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순천 특산물인 참다래가 캐나다 수출길에 오릅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참다래는 총 11톤 규모로 일본 외 국가로는 첫 해외 진출 사례입니다. 순천 참다래는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매년 200톤 이상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생산지는 나간, 별량, 해룡, 서면 일대입니다. 순천시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북미를 비롯해 동남아 등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수 시립묘지인 영락공원이 설 명절 기간 연장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영락공원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당일인 17일에는 영락공원 내 화장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추모의 집 재래단 이용 시간은 한 팀당 20분으로 제한됩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가 오는 10일 열립니다. 광양시는 시민 안녕과 풍성한 고로쇠 수액 채취를 기원하는 제43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오는 10일 옥릉면 동곡리 약수재단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1980년대 초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행사로 전통 문화 계승과 지역 화합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